제1장 스크루지와 마릴리. 마릴리는 죽었다. 그 사실은 도시의 냉랭한 공기처럼 굳어 있었다. 관의 못질하는 소리, 장례 행렬, 상인들의 계산서와 도장, 그 모든 순간을 스크루지는 지켜봤다. 그는 비통해하지 않았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의 얼굴은 추운 겨울바람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 철문처럼 굳어 있었다. 마릴리는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스크루지의 기억 속에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오랜 동업 관계는 필요에 의해 유지된 듯 했으나 정작 인간적 정은 그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감정을 불편한 군더더기로 여겼고 시간은 그에게 오직 금전적 계산 단위로만 의미가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좁고 음습한 건물 한쪽에 붙어 있었는데 열기가 빠져나간 난로 앞에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가늠할 수 없는 장부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마치 곁을 두드리는 손처럼 딱딱하고 차가웠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도시 곳곳에 종소리가 울리고 거리에선 가게 주인들이 분주히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어느 집 창문 너머에서는 불빛과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스크루지의 사무실에는 그런 따뜻함이 없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프레드가 들어섰다. 눈발이 그의 코트 위에 박혀 있었고 얼굴에는 겨울 햇살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스크루지는 얼굴을 찌푸렸다. 크리스마스? 헛소리지. 네가 가진 것 없이 웃는 게 이해가 되냐? 크리스마스가 네 지갑을 채워주디? 프레드는 잠시 삼촌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돈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삼촌.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스크루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에 돈도 벌지 못하는 거다. 프레드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음을 알고 조용히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잠시 후 자선위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다. 추운 계절에 끼니를 잊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만큼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게 조금 기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스크루지의 눈은 냉정하게 굳어졌다. 구빈원도 있고 교도소도 있는데 그들에게 갈 곳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조차 끔찍하다 하며 그러니 굶든 말든 그건 내 일이 아니오. 그의 한마디는 문보다 차가운 기운을 남겼고 사람들은 절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그날 저녁 사무실 문을 닫고 길을 걸을 때 도시는 불빛과 음악으로 살아 움직였다. 그러나 스크루지의 발걸음은 어둠 쪽으로만 향했다.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문고리의 금속이 흔들리는 듯 울더니 그 위에 마를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질적인 형체, 유리창 너머의 그림처럼 흐릿했으나 분명히 그였다. 스크루지는 눈을 비볐다. 하지만 금속은 다시 그냥 문고리일 뿐이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심장의 요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난로 앞에서 식은 죽을 데우고 두꺼운 담요 아래 몸을 숨겼다. 그러나 방은 싸늘했고 침묵은 지나치게 깊었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늘한 안개처럼 방 안의 온도를 깎아내렸다. 곧 유령이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 끌려오는 사슬, 그 속엔 금전 상자와 열쇠, 계약서가 달려 있었다. 스크루지는 숨을 멈추었다. 마를리? 유령은 떨리는 듯 음성으로 말했다.
에베니저, 나는 산자의 욕심에 속박되었고 결국 그것이 내 사슬이 되었노라. 너는 나보다 더 무거운 사슬을 만들고 있다. 스크루지는 멍하니 물었다. 난 아직 바뀔 수 있는가? 내게 아직 기회가. 숨어있던 공포가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다. 마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새 영혼이 너를 방문하리라. 그들이 보여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되리라. 그리고 한숨 같은 바람을 남기고 사라졌다. 방은 처음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스크루지는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잠은 흐트러진 불빛처럼 그를 피해갔다. 2장 과거의 영. 스크루지는 뒤척이며 밤을 견뎠다. 침대 위 천은 무거운 얼음처럼 그의 몸을 눌렀고 시계는 인간을 조롱하듯 느리고 냉정하게 시간을 깎아냈다. 종이 울렸다. 1시. 방은 바람 한 줄기 없이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곧 기척으로 갈라졌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더니 침대 곁에 희미한 빛이 서 있었다. 그 빛은 아이 같기도 노인 같기도 한 시간의 형상을 한 존재였다. 눈빛은 순하고 깊었고 이마 위에는 나팔꽃 같은 광채가 일렁했다. 스크루지? 그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낯선 언어처럼 울렸다. 나는 과거의 영이야. 스크루지는 침대를 움켜쥐며 물었다. 왜 여기에 온 거냐? 영은 손을 내밀었다. 너의 지난 날을 보게 하러? 그리고 어느 틈엔가 스크루지는 침대에 있지 않았다. 그는 공기 속에 떠 있었고 길의 끝에는 눈송이가 내리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다. 거리 풍경, 가옥의 지붕, 등불 아래 얼어붙은 창살, 모든 것이 흐릿한 기억 속에서 꺼내진 듯했다. 저곳은 스크루지가 숨을 삼켰다. 내가 자란 곳이잖아. 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잊어버린 시간이지? 눈 속에서 소년 하나가 달려나왔다. 그 얼굴에는 익숙한 외로움이 있었다. 그 소년은 스크루지였다. 장난기 대신 차가운 공기에 익숙해진 눈빛을 한 채로 그는 학교 창문에 기대어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길을 끝없이 바라보았다. 스크루지의 눈이 떨렸다. 저 애는 돌아올 가족을 기다리고 있지.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아. 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 슬픔이 네 안에 남아 자라난 부분이 있지 않나? 스크루지는 벙어리처럼 대답하지 못했다. 장면은 다시 바뀌었다. 어린 스크루지가 고향을 떠나며 두 손에는 낡은 트렁크를 들고 있었다. 눈보라가 그를 내몰듯 불었다. 그때는 그가 중얼거렸다. 나도 사람을 믿고 싶었지. 영은 말없이 다음 장면으로 이끌었다. 창문에는 따뜻한 촛불이 깜빡이고 젊은 스크루지가 활기 있는 상점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미지의 가능성으로 빛났고 옆에는 벨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엔 희망과 사랑이 깃들었고 스크루지는 그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스크루지의 눈에는 빛 대신 계산서와 금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 마음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돈이요. 스크루지,
젊은 그는 분명 부정하려 했지만 말은 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다. 벨은 마지막 눈물을 남기고 떠났고 젊은 스크루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팔을 뻗지도 않았다. 그때 나는 스크루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녀를 붙잡을 수 있었는데. 영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장면이 또다시 바뀌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벨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늑한 집에서 아이들을 품고 있었다. 벽난로의 불빛이 웃음의 색을 만들어냈고 벨은 잔잔한 미소로 행복을 나누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그 장면을 보며 묵직한 공기를 삼켰다. 그곳에 나도 있을 수 있었는데. 영의 손길이 스크루지의 어깨에 가만히 닿았다. 이것이 네가 선택한 길이었어. 스르르 빛이 휘몰리며 장면이 사라졌다. 스크루지는 다시 어두운 방 안에 있었다. 심장은 고동치고 눈가에는 얼어붙은 듯한 통증이 있었다. 그는 영에게 외쳤다. 그만! 돌아가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단 말이다. 영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말만을 남겼다. 네가 외면한 것들이 너의 지금을 만든 거야. 빛은 꺼졌고 스크루지는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차가운 방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또 한 번 그를 피하듯 멀리서 희미하게 흔들릴 뿐이었다. 3장 현재의 영. 아침인지 한밤중인지 알 수 없는 시각에 스크루지는 팔과 다리를 움켜쥐고 깨어났다. 방 안에는 여전히 밤의 차가움이 눌러앉아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은은한 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침대의 커튼이 스르르 밀리듯 열리자 거기에는 푸르스름한 광채를 두른 존재가 서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풍요로운 녹색 장식이 얹혀 있고 손에는 횃불 같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얼굴엔 너그러운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무엇도 지나치지 않은 진실의 빛을 품고 있었다. 나는 현재의 영이다. 목소리는 성탄의 종소리처럼 너무 따뜻하여 스크루지는 눈을 피하고 싶을 정도였다. 영이 손을 내밀었다. 내게 오라, 스크루지. 네가 살고 있는 지금을 보아야 한다. 스크루지는 어쩔 수 없이 영의 손을 붙잡았다. 그러자 방은 사라졌고 그들은 환한 아침의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이 내리는 골목에는 푸른 장식과 금빛 리본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이 인형을 안고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노점상들이 구운 구스와 빵을 내놓고 상인들은 웃음과 장난을 주고받았다. 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기만 해도 따뜻하지 않은가? 스크루지는 어깨를 움츠렸다. 나와는 상관없는 풍경이지. 그러나 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것도 네 세상이다. 네가 외면해온 얼굴 말이다. 영은 스크루지를 한 집으로 데려갔다. 겸손한 지붕 아래 밥 냄새가 배어있는 작은 방 안에는 밥상과 웃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크레치사의 집이었다. 스크루지의 충직하지만 박봉인 서기. 거기에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오래된 식탁을 닦고 허름한 접시를 정성껏 놓고 있었다. 아버지가 오세요. 아이들이 외치며 달려나갔다. 문이 열리고 지친 몸에 따뜻한 미소를 걸친 밥 크레치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소년이 안겨 있었다. 그 소년은 한쪽 다리를 절며 조심조심 걸었다.
그가 바로 작은 팀이었다. 아버지, 오늘 교회는 좋았어요. 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내가 병든 것을 보고 내가 신의 은총을 상기시켰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스크루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어딘가가 아릿하게 욱했다. 영은 스크루지에게 속삭였다. 이 소년을 보아라. 그 발걸음은 너의 세상 속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니. 식탁에는 조촐한 구스와 부풀어 오르는 푸딩이 놓였다. 아이들은 그 소박한 진수성찬을 왕의 잔치처럼 바라보며 환호했다. 밥은 잔에 들며 말했다. 스크루지 씨께 감사드립시다. 그분 덕에 오늘 우리가 먹을 게 있으니까요. 아내는 인상을 찌푸렸다. 감사라고요? 그 사람은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주곤 당신을 힘들게 부려먹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그녀를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한숨과 함께 잔에 들었다.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그 장면을 보며 말없이 움찔했다. 그들의 삶이 정말 저렇게 가난한가? 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는 그들 중 가장 연약하지. 스크루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영의 미소가 사라졌다. 변하지 않는다면 내년 이맘때 그 의자가 비어 있을 것이다. 스크루지는 숨을 잃은 듯 몸을 굽혔다. 아니, 그래선 안 돼. 저 아이는 살아야 해. 영은 스크루지를 바라보며 그의 오래된 말을 되돌려 주었다. 굶든 말든 내 일이 아니다. 기억하는가? 스크루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빛이 흔들리며 장면이 사라지고 스크루지는 다시 영과 함께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도시의 뒷골목, 어둠이 짙게 깔린 곳이었다. 거기엔 두 형태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처럼 보였으나 얼굴은 늙은이처럼 황폐했다. 영은 가볍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넘겼다. 이들은 인류의 자식이다. 소녀는 무지, 소녀는 궁핍이다. 스크루지는 뒤로 물러났다. 저들을 구할 수는 없나? 영은 다시 그에게 되묻듯 말했다. 구빈원도 있고 교도소도 있는데 네가 했던 말이지. 스크루지는 말을 잃고 스스로의 그림자처럼 작아졌다. 영의 광희가 흔들리며 커졌다. 오늘의 진실은 네 눈앞에 있다, 스크루지. 이것이 네 세상의 현실이다. 빛이 폭발하듯 터지고 스크루지는 팔로 얼굴을 가렸다. 어둠이 온몸을 감싸며 영의 존재는 사라졌다. 도시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스크루지는 다시 싸늘한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커튼 너머에서 무겁고 거친 숨소리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4장 미래의 영. 스크루지는 몸을 웅크렸다. 방 안의 공기조차 숨을 멈춘 듯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으로 서리가 끌리는 소리 같은 기척이 파고들었다. 천천히 마치 그림자에서 태어난 것처럼 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존재는 말없이 서 있었고 검은 망토에 쌓인 형체는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그 손가락만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뻗어 있었다. 스크루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미래의 영인가? 망토 아래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영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지. 스크루지는 영을 따라 움직였고 순식간에 방은 사라졌다. 거리는 익숙한 도시였지만 그 공기엔 무언가 불길한 것이 섞여 있었다. 가게 상인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그 영감탱이 죽었다지. 한 남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누가 알았겠어. 그렇게 돈만 모으던 인간이 말이야. 누가 장례에 가는진 봐야지. 또 다른 남자가 비웃었다. 아마 아무도 오지 않을걸.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스크루지는 경악했다. 저들이 말하는 게 나라고? 하지만 그럴 리가. 영은 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을 들어 다른 풍경을 향했다. 장면은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바뀌었다. 해진 천 조각을 쌓아두고 세 사람이 몰래 거래를 나누고 있었다. 늙은 가정부, 침실을 지키던 여자, 그리고 해골 같은 상인. 그들의 손에는 시트, 은숟가락, 단추 등이 있었다. 어차피 죽은 사람 것 아니야. 가정부가 말했다. 살아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기만 했던 바가지 영감탱이였는데. 상인은 냉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값은 깎아야지. 스크루지는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들은 내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건가? 이렇게까지 미움을 샀단 말이야. 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장면은 다시 바뀌었다. 스크루지는 작은 방 안에 서 있었다. 조용했고 불빛은 희미했다. 그곳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다. 천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움직임도 기척도 없었다. 스크루지는 영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있는 자가 나인가? 영은 말없이 손가락을 내렸다. 스크루지는 다가가지 못한 채 발을 내디디며 막막한 두려움을 삼켰다. 아니야, 난 이렇게 보내줄 수 없어. 이렇게 쓸쓸하게 아무도 애도하지 않고. 그는 뒤를 돌아 필사적으로 영에게 애원했다. 이것이 확정된 미래인가? 아니면 바꿀 수 있는가? 영은 단지 또다시 어두운 손가락을 들어 다른 장소를 가리켰다. 그곳은 작은 교회의 뜰, 눈가루가 묘비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곳, 작은 의자가 놓인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어린 팀이 앉아 있을 자리였다. 스크루지의 심장은 내려앉았다. 그 아이 죽었단 말인가? 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스크루지의 목에서 마른 울음 같은 숨소리가 우리어 나왔다. 아니야, 이건 내가 원치 않아. 난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 그 가족을 도울 수 있게 해줘. 영은 천천히 또 다른 묘비 앞에 스크루지를 데려갔다. 비석은 얼음 같은 침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시선을 돌리고 싶었다. 그러나 영의 손이 그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눈가에 눈을 닫고 묘비에 새긴 글자를 바라보았다. 에비니저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었다. 입술은 바람에 씹힌 듯 떨렸고 얼굴은 두려움과 회환으로 일그러졌다. 아니야, 이건 내가 되고 싶은 미래가 아니야. 부탁한다. 말해줘. 이것이 바뀔 수 있는 미래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는 묘비에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난 변하겠다. 변하겠어.
그러니 제발 내게 기회를 줘. 겨울의 바람이 마치 응답처럼 몰아쳤다. 영의 검은 모습이 흔들리더니 서서히 무너졌다. 거센 폭풍 속에서 스크루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5장 변화의 날. 스크루지는 커튼을 움켜쥐며 뛰쳐나오듯 깨어났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은 그대로였고 침대는 그가 알던 낡은 침대였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차갑기만 했던 방 안에 마치 새벽 햇살의 조각들이 흩어지는 듯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두 손을 떨며 속삭였다. 살아있어. 나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그는 침대 위에서 뛰어내렸다. 담요는 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얼굴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빛났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폐를 파고들었지만 그 느낌마저도 생기롭게 느껴졌다. 밖에는 맑은 아침빛이 번지고 있었다. 거리엔 크리스마스 아침의 생동감이 흐르고 아이들이 눈을 던지며 웃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지나가는 소년을 불렀다. 이봐, 꼬마야! 소년이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다. 예? 아저씨? 가게에 걸려있던 큰 칠면조, 그걸 살 수 있겠니? 아니, 사오려구나. 이건 네 수고비다. 소년의 눈에 기쁨이 번지고 그는 눈밭을 뚫고 달려갔다. 스크루지는 천장을 향해 크게 웃었다. 난 살아있다! 바뀔 수 있다! 그는 곧장 거리를 내려가 아침 종소리를 맞이했다. 사람들의 표정은 그가 처음 보는 빛으로 보였고 그 웃음 하나하나가 그에게 새로운 언어처럼 느껴졌다. 스크루지는 자신이 지나던 사람들에게 훨씬 더 환한 인사말을 던졌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새삼스러운 미소를 되돌려 주었다. 그의 발걸음은 곧 크리스마스 잔치를 준비하는 크레칫의 집 앞에 도달했다. 문을 두드리고 그들이 놀란 표정을 보기도 전에 스크루지는 폭풍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잔치입니다. 그가 외쳤다. 내가 가져온 이 칠면조는 우리 모두가 나눌 선물이지요. 크레칫 가족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의 얼굴엔 환한 빛이 번졌다. 작은 팀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하나님이 아저씨를 축복하시기를. 그 말은 스크루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레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너도 축복을 받기를, 작은 친구. 그날 오후 스크루지는 프레드의 집에도 모습을 보였다. 문을 두드리자 프레드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삼촌? 스크루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크리스마스 식탁에 자리 하나 남았을까? 프레드는 환한 빛이 얼굴에 가득 채웠다. 물론입니다, 삼촌. 언제든요. 그의 집안에는 웃음이 넘쳤고 스크루지는 그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다시 배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는 새로운 소문을 갖게 되었다. 스크루지가 변했대.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지. 크레칫의 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이 울려 퍼졌고 작은 팀은 점점 건강해졌다. 스크루지는 그 아이의 두 번째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크리스마스에 누구보다 감사하며 살았고 그 감사는 매일의 삶으로 이어졌다. 그의 마음은 한때 얼어붙었던 방처럼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그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누구보다 진실하게 품고 사는 이가 되었다고. 스크루지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남긴 말은 이랬다. 신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특히 작은 팀을 말이야. 눈은 부드럽게 내렸고 도시는 평화를 품었다. 그리고 그렇게 스크루지의 삶과 마음은 새로운 겨울 아침의 빛 아래에서 다시 태어나 있었다.